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또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무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동분서주 힘쓰는 듯한 그런 정황들이 있고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왜 이래 많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요즘 남북이 합동으로 북한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털리더니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원자력 잠수함 관련 정보가 털렸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여당 대표의 소형 모듈 원전 북한 지원 주장에 국민들의 뒤통수가 아직도 얼얼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원전과 핵연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에 의해 털렸다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8일 폭로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14일 승인되지 않은 13개 외부 IP가 한국원자력연구원 서버에 무단 접속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숙희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무단 접속 IP 가운데 일부는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에 의해 해킹 피해를 입고도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인데요. 하태경 의원은 이번 사건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에 버금가는 초대형 보안 사고로 기록될 수 있으며 문정부가 북한의 범죄를 덮으려고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러한 해킹 공격은 국내 굴지 잠수함 메이커 대우조선해양에도 가해졌는데요. 중앙일보는 20일 단독 보도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 집단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당했으며 해커 집단은 대우조선해양의 원자력 잠수함 개념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다른 업체도 당했다 라면서 현재 조사 중이라 답변이 적절치 않다. 북한 추정 해킹 세력에 의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정보 해킹 시도 여부는 사실이 아니다 라며 원자력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북한 수행임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나섰는데요. 북한은 해킹을 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모듈 원전을 주자고 하고 각 기관은 원전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북한의 해킹을 은폐하는 이런 팀플레이 정말 소름 끼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해커가 들어와서 해킹을 했는데 그 아이디가 문정인의 아이디였다 이겁니다. 문정인이 18년도에 김숙희라는 조직에 의해서 자기 이메일이 털렸고 그렇게 해서 자기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김숙희라는 조직이 이 안보 관련한 여러 사람들의 해킹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저에게도 김숙희가 굉장히 많은 그런 해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에서 제 어떤 해킹 시도 저에 대한 해킹 시도에 관한 수사를 했더니 결국 이제 수사 결과 김숙희 조직이었다고 저에게 이제 통보를 해왔고 뭐 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도 제게 그냥 뭐 한 달에 몇 건씩 그 해킹 이메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날아오는데 조금 뭐 정신을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땐 당할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문정인이 여기 당했다고 한다면 뭐 정신이 조금 이상해졌나 왜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당했는데 뭐 당할 만큼 그렇게 아주 막 신박한 아이디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정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결코 당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튼 문정인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희한한 것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왜 문정인이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문정인도 피해자다. 해킹 당했으니까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왜 문정인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아이디를 가지고 있냐. 접속 아이디. 그것도 정말 중요한 자료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왜 문정인에게 있냐. 이거 한번 조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정인이가 해킹을 당했는지 해킹을 당해줬는지 알 수가 없죠. 그 정황이 대우조선해양에서 나오죠. 대우조선해양에 이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전문 메이커고 지금 현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이 배치 1, 2
만들고 앞으로 배치 3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할지도 모르죠. 뭐 저도 그렇게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그 정보 털려갔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털어갔겠죠. 그런데 방사청에서는 이 나쁜 자들은 뭐라고 하냐? 아니 대우조선해양만 그 접근한 게 아니고 다른 업체도 털렸다. 그러니까 그 접근한 자들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정보를 취득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다른 업체 어느 업체도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우조선해양에 들어왔던 것은 당연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정보를 지금 설계하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빼내가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업체도 털었으니까 전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아니다.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들어와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정보를 가져간 게 아닌 이유가 다른 업체도 털었으니까 라고 하는 이 방위사업청, 이 자들 정말 나쁜 인간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책임지는 방위사업청에 고위 관료를 하고 있는지 이런 인간들 전부 감옥에 쳐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아주 석연치 않은 이런 정황으로 우리 핵 잠수함 관련한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이 북한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여당 대표라는 자는 북한의 소형 모듈 원전을 지원해주자. 이건 뭐 그냥 북한에서는 해커들은 와서 원자력 잠수함 또 원자로 관련한 기술 막 빼가고 여당 대표는 그 바로 그냥 갖다 실으면 되는 소형 원전, 모듈 원전 갖다 주자.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해킹 당한 거 아니다 하고 또 은폐하려고 하고 기관에서는 정말 이 정부는 너무도 수상한 그런 정부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지켜야 할 조국이 어딘지 북한인지 대한민국인지 정체를 밝혀야 될 자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 정체가 진짜 모호한 자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자죠.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대북 송금 특검 반대, 북한 인권법 제정 반대, 북핵은 미국 제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학생운동권 시절부터 국내 주사파 세력의 대부라고 비난받아왔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북한 재산 보호하기 행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여러 공개 행사에 나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금강산 개성공단 관광 재개와 북한 개별 방문, 대북제재 완화 등의 친북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국내에 보관 중인 북한 자금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21일 단독 보도에서 최근 국군 포로들이 경무협을 상대로 제기한 북한 강제노역 배상금 청구에 대해 북한 정부 재산과 언론사 재산은 별개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무협은 국내 매체들이 북한 방송 영상 등을 사용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압박을 가해 상당한 규모의 현금 자산을 쌓아놓고 있는 단체인데요. 최근 국군 포로들이 경무협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동일시하는 오류라며 KBS를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며 국군 포로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경무협은 국내 언론들이 조선중앙TV 영상과 사진 등을 사용하면 그 저작권료를 받아 이를 북한에 송금하기 위한 단체인데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길어지며 북한에 돈을 송금할 길이 막히자 법원에 공탁해놓고 공탁기간 만료로 자금이 국고 귀속 위기에 놓이자 이를 회수했다가 재공탁하는 꼼수를 써서 북한의 돈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북한 노동당에 귀속된 국가선전기관으로 엄연한 정부기관인데요. 우리 국민, 그것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배상금 요구에 조선중앙TV는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궤변을 내놓으며 참전용사들을 욕보이는 경무협과 임종석 씨, 도대체 당신들의 조국이 어딘지 묻고 싶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무협.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임종석이 비서실장 할 때 종편들 또는 우리 방송들이 북한 조선중앙TV 그 영상 막 쓰고 하니까 그 저작권 있는 건데 저작권료 줘야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작권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쌓인 돈이 23억이라는 겁니다. 와,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는 이 시청료 가지고 KBS가 그 돈 염출해가지고 여기다 돈 내놓고 북한 주려고 TV조선 채널A, MBN 뭐 이런 또 YTN, 연합뉴스 북한 관련한 방송 많이 하죠. 그런 데서
돈을 마구마구 내놓는다 이겁니다. 또 YTN 연합뉴스, 특히 연합뉴스에 우리 그 세금이 많이 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쌓아놓은 돈 23억을 북한에 지금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제재가 길어지니까 돈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국고에 기속될 위기가 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고에 기속되지 않기 위해서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공탁 기간도 또 길어지니까 다시 이게 또 국고에 기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종석이 어떤 짓을 했냐, 이 경문협이 어떤 짓을 했냐, 이거 쓸 거예요 하고는 그 공탁 걸어놓은 돈을 찾는 겁니다. 아니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또 내줍니까 법원은? 그렇게 해서 냈다가 꺼냈다가 다시 공탁 꺼낸 겁니다. 그래서 공탁 기간을 다시 연장합니다. 국고에 기속 안 시키기 위해서. 왜? 수령님께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자가 정말 그러면 이 우리 국군 포로들은 왜 했냐? 왜 이 돈을 내라고 했냐? 이제 북한에 끌려가서 강제노역 당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원이 이 북한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래서 배상해줘라 라고 선고를 했는데 지금 북한 정부가 우리 국군 포로들의 강제노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국군 포로들에게 배상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군 포로 여러분들께서 마치 미국의 그 원비어 가족들이 북한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을 승소를 했고 그 배상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미국이 압류한 북한 선박들 이런 것들을 팔아서 자기가 이제 원비어 가족에게 주는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야 그러면 우리 경문역에 시청료 저작권료 받은 거 23억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 배상금 줘 라고 하니까 임종석이가 그거하고는 달라. 당신네들이 승소한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이 돈은 지금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 그 돈이야. 그래서 달라 라고 했다는 건데 KBS와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하고 지금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소속의 조선중앙방송과 북한 정부와 관계가 어떻게 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이렇게 우리 국군 포로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궤변을 들어놓고 있는데 과연 이자가 섬기는 조국이 어딘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뭐 다 퍼뜩 나오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듯한 의심이 가는 이런 자들뿐만 아니고 이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이 우리 조국이다 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정부로부터 주거와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자국민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혜택을 받고 있는 조선족들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남침 때 입었던 중공군 복장을 입고 중국 공산당 만세를 외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칭 중국 동포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국내에서 점차 그 세를 넓혀가고 있는 조선족들의 이권 보호를 위한 총본부 성격의 단체인 제한동포총연합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다짐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한동포총연합회는 12일 서울 모처에서 제한중국동포 경축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이라는 중국어 플래카드를 내걸고 6.25 당시 중공군이 입었던 의복을 입은 채 북을 치며 인민해방군 군가를 제창하고 중국 공산당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우리들의 대오는 태양을 향해 조국의 대지를 걸어가고 있다. 반동파들을 쓸어버리고 마오쩌둥의 기치를 높이 휘날릴 때까지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싸우자 라는 노래를 부르며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단체의 대표는 고맙게도 중국이 조선족을 하나의 성으로 편입시켜줬다 라며 우리의 조국은 중국이다 라고 역설하는가 하면 자본주의 땅인 대한민국 아주 옛날에 우리 중국 공산당과 칼부림이 심했던 그런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행사를 가진다는 것이 큰 결실이라며 적국 한복판에서 승전 행사를 갖는다는 듯한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족들은 민주당 정권의 다문화 정책의 최대 수혜를 받으며 전국 각 도시들을 하나하나 차이나타운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입으로 분명히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고 마오쩌둥의 기치를 받들어 싸우겠다고 외친 이들에게 도대체 왜 우리 국민의 혈세로 내국인들도 못 받는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이 지금 6.25 주간 아닙니까? 이번 주가 바로 6.25 주간입니다. 그 6.25 때 통일이 될 뻔했던 그 1950년 가을 북한으로 들어와서 통일을 가로막고 그로부터 3년 동안 전쟁을 지속시키면서 어마어마한 비극을 양산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 중공입니다.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에 대한 충성맹세하고 중국은 우리 조국이다. 중국 공산당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이 행사,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복장을 입으면서 또 지금 현재의 복장도 아니고 바로 6.25 때 입었던 그 복장을 입고 이 6.25 주간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이 자들이 얼마나 간이 큰 겁니까? 왜냐? 뭐 간 큰 말도 하죠. 대통령이 뭐 전부 자기네들 하수인으로 보이고 수하로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그 우리 조국은 중국이다라고 했던 여기 이 단체의 회장이란 자는 2016년도에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우리 중국 동포들이 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했었어요. 왜냐? 그때는 16년 지금 치아가 아니죠. 친중 치아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겸손했는데 지금은 중국몽을 꾸고 중국은 큰 산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해서 중국의 국빈 방문이라고 갔다가 기자들 두드리게 맞아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 외에는 전부 다 시장에서 밥 사먹고 했던 자가 대통령으로 있으니 뭐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우리 국민도 못 받는 각종 부동산 혜택, 대학 진학 혜택, 세제 혜택, 의료 혜택, 여러분들이 내는 그 막대한 의료 보험료를 가지고 이들에게 다 퍼주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옳습니까? 아니 이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돈을 벌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돈을 벌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하지 않는 분야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주지 않는, 못 주는 그런 혜택을 이들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되죠. 왜 우리 국민이 중국인보다 못한 대우를 대한민국에서 받아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조선족들에 대한 특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신중하게 또 심각하게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